A생협이라는 조직의 어떤 노동의 이중 구조와 여성 활동가의 위치 발표를 맡은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 연구의 목적은 A생협의 그 여성 활동가의 역할과 위치를 노동 구조 속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생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활동을 자율적이고 이제 주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조합원 활동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합원 활동가 제도가 이제 단시간 근무, 저임금 노동, 그리고 임금 노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사실 장기화되고 이제 강화되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가라는 것이 이제 활동가 노동이 혼재하게 되면서 이 내부적으로 이제 활동가, 그리고 활동가 노동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외부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노동 구조 속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적 연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보통 뭐 지적 연구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CBPR이라는 연구 방법론을 조금 더 도입을 했습니다. 그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협업 연구자 그룹이라는 걸 조성해서 이제 활동가 그룹을 잘 알고 있는 분들과 이제 그분들 네 분을 모셔서 이제 협업 연구자 그룹을 조성해서 이제 저의 이제 인터뷰이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인터뷰의 어떤 질문을 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된 뒤에 이런 연구 결과물을 이제 함께 검토하는 좀 참여형 연구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이제 개별 인터뷰와 그룹 인터뷰 그리고 이제 현장 관찰을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모든 인터뷰이들한테 연구 결과물을 해람한 뒤에 현장에 진짜 이 연구가 도움될 수 있도록 이제 인터뷰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그 글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에 기반해서 이 연구를 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원고에서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생협의 노동 구조와 활동가 제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실 A생협의 활동가에 대한 특징을 사실 살펴보려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제 활동가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른 생협의 어떤 활동가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특징이 제대로 좀 드러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활동가라고 하면 시민운동 단체에서 애드버커시 역할을 좀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는 어떤 정체성의 표현으로 활동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4대 생협에서는 어떤 이런 활동가를 이야기할 때는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그리고 활동 참여를 통해서 먹거리와 이제 사회 문제를 연결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활동가 개념과 이른바 4대 생협의 어떤 활동가 개념의 차이는 첫 번째로는 생협에서 있는 활동가는 이제 직업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각 생협별로 이제 활동가를 정의하는 개념과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 A 생협의 이제 활동가 제도의 특징이 좀 드러나는데요. 제가 이제 생협의 주요한 활동이죠. 매장과 이제 조직 활동 이것에 어떠한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가 비교를 했을 때 매장 책임, 물품 발주 같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다른 생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원이나 뭐 점장 이런 분들 주로 이제 직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A 생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장 팀장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물품 발주를 하는 역할까지 이제 모두가 활동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상담 업무 CS 업무라고 하는데 이 CS 업무도 다른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A생협에서는 이것도 활동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조직 활동에 지원하는 것에서도 사실 조합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노동 개념으로 대부분의 생협에서는 보지 않고 있는데 A생협에서만 좀 독특하게 이제 조합원 활동과 조합원 노동을 좀 분리해서 이제 임금 노동을 받는 이제 활동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표만 봤을 때도 이제 A생협의 어떤 활동가 제도의 어떤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의 좀 1,400명의 이제
활동가 분들이 A생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조직을 촉진하는 활동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와 함께 팀을 이뤄서 근무하는 사무국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CS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상담 활동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 법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생협 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이 별도 법인을 준비하는 어떤 실무자나 아니면 이런 활동가들도 이제 활동가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이런 좀 복잡한 좀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생협의 노동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 A생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2,500명 정도인데 그중에 이제 활동가가 1,400명 정도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A생협에서 일을 할 때 실무자로 입사하는 것과 활동가로 입사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문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A생협에서는 활동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A생협에서 정의하는 활동가는 이제 조합원의 정서와 생활 경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조합원과 대면하는 사업과 활동 영역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으로 조합원 노동, 조합원 자원 활동, 실무자 노동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 노동은 이제 임금 노동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이제 실무자 노동과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의 어떤 기초에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요. 이제 활동가 제도가 이제 도입되는 초기 과정에서 이제 임금을 좀 받더라도 이제 좀 열성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이제 어떤 노동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이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초기 활동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이 좀 공고하게 이제 있어서 지금의 활동가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좀 커지고 그리고 역할이 세분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활동도 아니고 노동도 아닌 조금 되게 복잡한 성격의 노동이라는 것들도 이제 활동가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고 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생협의 노동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이중 구조로 저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무자와 활동가 두 개의 그룹이 사실 명확하게 사실 구분이 됩니다. 이제 뭐 노동 형태나 뭐 노동 시간 어떤 임금 체계, 직급 체계, 관리 감독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실무자는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정규직 직원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활동가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정규직이긴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성격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구성을 할 때도 실무자 노사협의회와 활동가 노사협의회가 따로 분리되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두 직군 간의 이동도 사실상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생협의 어떤 노동 구조의 특징은 이중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는가로 봤을 때 사실 초기에는 이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활동 동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활동가분들은 이 업무를 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일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뒀고 그리고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방법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로 재진입하는 그리고 이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이제 이 생협의 가치에 대한 동의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초기나 아니면은 활동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사실 우호적으로 동맹 관계가 사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분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과 일의 양립과 사회로 재진입 그리고 수입
그리고 생협의 활동 참여라는 사실 어떤 이점이 있고요. 조직은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에 참여를 하면서 협동조합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운영비에 대한 절약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룹이 결합을 하면서 그 A 조직이 갖고 있는 세계관도 사실 확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인 중산층의 어떤 틀을 사실 유지할 수 있는 토대도 저는 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가와 A생협이 어떤 계약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이제 활동가들은 낮은 급여에도 기꺼이 일을 하고 A생협에서는 활동가들의 업무가 미숙해도 기꺼이 채용해서 교육과 급여를 제공하는 우호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계속 균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보였던 게 저는 2017년, 2018년에 이제 최저시급 인상이 되면서 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알 수 있는 게 활동가 수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이후 외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활동가의 어떤 활동가와 이제 A생협의 우호적 동맹은 지속적으로 균열이 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A생협에서 이 활동가의 어떤 활동 자체를 임금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지만 활동가들은 이제 임금노동으로 좀 주장하는 그룹의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직무별로 살펴보면은 그 문제가 상당히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제 최저시급의 문제와 결부를 했을 때 이제 조직의 상황을 어떻게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어떤 지역생협의 어떤 매장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존재가 이 조직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사실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조직에서 정규직인지 활동가인지 아르바이트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조직에서는 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어떤 매장 매출이 올라가면은 뭐 승진이나 어떠한 뭐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매출에 이제 활동가들이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상담 활동가로 들어가면은 이분들은 본인들 업무 자체가 이게 활동가의 업무인가? 활동가의 역할이 맞는가라는 사실 직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이제 실무자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활동가이기 때문에 팀장을 할 수 없다. 이제 이곳에 이중 체계가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제 별정직이나 별도법인 실무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제 활동가 분들은 이 일이 노동인가, 이 일이 활동인가, 이제 이직할 때 이제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 활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10년 이상 일을 해도 사회에 나가서 아무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 많은 고민에 사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젠더와 이제 주체 설정이 어긋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활동가 분들은 남편이라는 얘기를 조직에서 좀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조직이 좀 상정하고 있는 활동가는 가정 경제의 책임을 맡지 않는 여성이자 주부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 생계 책임자는 남성 가장이 이제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노동, 조합원 활동은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것을 좀 상정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활동가들은 본인의 존재를 가정과 사회를 좀 분리해서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나는 개별화된 존재이고 독자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어떤 조직체의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받길 원하는 그런 어긋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사실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A생협에서는 활동가 노동을 주부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가를 어떤 사회와 조직의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여와 직책을 과거와 같이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논리가 계속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체 설정의 어긋남이 이제 젠더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동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부에서 사회 조직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가 다 가정경제의 중요한 축이고 모두가 다 단독 생계자일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활동가 제도를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주체적인 주체의 어긋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런 이중 구조, 조합원 어떤 실무 노동과 조합원 노동의 이중 구조와 그리고 조합원 내에서의 어떤 갈등 관계와 위계 관계도 계속 조성이 되고 있던데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사실 A 생협의 활동가는 A 생협의 한 측면을 사실 엄청 강력하게 바치고 있는 핵심 주체이고 최고 단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협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훈련된 직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충성도가 높은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몇 지역 생협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활동가이기 때문에 어떤 시급, 최저 시급을 받거나 어떤 비정규직의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노동 구조, 다른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역사의 어떤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인 우리 이경미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의 이경미입니다. 간단하게 토론문을 작성을 해보았고요. 보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셨고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 연구는 그 A 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그 조합원 활동가 제도의 특성에 주목하고 타 조직과 다른 A 생협의 노동 구조 속에서 여성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이제 짚어보았는데요. A 생협은 타 조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직군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영역에서 이제 근무하는 활동가가 1,400여 명에 이제 달한다고 그렇게 이제 논문에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어떤 성격과 이제 처우에 대한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제도적인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그 A 생협에서 오랜 활동 경험을 가진 22분의 이제 활동가를 인터뷰하고 노동의 이중 구조에 의해서 그 A 생협 활동가들이 처한 상황을 상세하게 이제 파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와 더불어서 관찰도 이제 병행을 해서 자료 수집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또한 이제 이 논문의 의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과정부터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시고 또 이제 방대한 양을 이제 정리를 하신 만큼 그 논문 작성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이제 가독성 높은 이제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한번 이제 짚어보았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그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연구 문제, 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본문의 기술 순서의 문제인데요. 우선 이제 연구 목적이 제가 좀 이제 읽으면서 약간 이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연구 목적이 그 활동가들이 인식하는 어떤 역할이나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것 그런 어떤 현상을 그냥 짚어내는데 이제 그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보면 또 이제 연구 문제에서 그 활동가 제도가 지속될 경우에 장단점을 이제 보려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A 생협이 갖고 있는 노동 정책의 어떤 개선 방향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건지가 약간 좀 이제 그 연구의 목적에서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생협 활동가의 어떤 노동 조건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협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떤 이제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 이것이 굉장히 핫 이슈이기는 한데 생협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 문제는 왜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좀 이제 앞부분에 이제 간략하게라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문제의 어떤 순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본문의 기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연구 이제 문제의 순서가 이렇거든요. 첫 번째는 직무별 활동가의 역할과 고충, 노동에 대한 이제 인식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연구 문제를 첫 번째 연구 문제로 밝혀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 생협 노동 구조의 이제 특징이 무엇이고 제도가 어떻게 해서 지속하게 됐는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두 번째 연구 문제로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 활동가 제도가 지속될 경우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세 번째 연구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나중에 약간 이제 본문에서 조금 그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분명치 않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직에서 조합원 활동가의 상을 이미 이제 정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비숙련 가정주부가 이제 하는 역할인데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10시부터 4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날마다 또 이제 그 고정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활동비 같은 이제 성격으로 이제 지급을 임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에서 조합원 활동가의 상을 이제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조합원 활동가 역할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때 사실 또 일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기꺼이 참여를 하시게 된 것도 인터뷰에서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조합원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근데 하지만 나중에 균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균열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서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의해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정한 어떤 조합원 노동의 어떤 역할이나 위치에 어느 정도는 알고 인지하고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냥 활동가 유형별로 네, 뭐 매장 활동가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 활동가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활동가의 유형별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쭉 풀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본문에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좀 순서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1장에서 지금 이제 연구 목적하고 접근 방법을 같이 이제 그 합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연구 배경이라든지 목적, 연구 문제를 이제 별도로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이나 분석 방법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 방법 장으로 이제 따로 빼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보면 그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라고 이제 그 연구 방법을 밝혀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그 수행하신 그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그다음에 표직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근거를 좀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협업 연구자 그룹을 이제 그 구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써주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지금 다 지문이 나와 있는 거는 활동가분들 지문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무 책임자분들도 인터뷰를 하셨어요. 두 분을 이제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이제 인식을 드러내셨는지 이 부분도 조금 나타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뭔지는 사실 이제 논문에서는 좀 저는 알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소한 문제기는 하지만 보면 이제 그 조사 참여자를 표기를 하시면서 이니셜로 표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분들이 조합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니셜만 보고 대충 알 수 있어요. 누군지, 어느 직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인지 이거를 이니셜만 보고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참여자 1, 2, 3 이런 식으로 네, 표시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이경미 선생님 아주 조사 방법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논문 완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덧붙여서 아주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그 5페이지 여기 보면 인터뷰 참여자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구분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니셜 써가지고 이게 무슨 구분인지 설명이 없어서 그거 좀 주기를 달아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활동가에 대한 그 제도의 어떤 그 변청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런 내용도 해주면 써주면은 활동가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발표자님 간단하게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선생님, 이경미 선생님, 네, 토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코멘트 받고, 네, 많이 수정을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부분은 그 활동가분들 이니셜, 그 인터뷰 참여하신 분들 이니셜은 이름 이니셜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 뭐 직이나 이런 거를 조합해서 저만 사실 알 수 있게 만든 사실 이니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도 네, 좀 약간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네, 괜찮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연구 목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이제 생협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노동 구조 그리고 이제 중년 여성들의 어떤 비정규 노동 이러한 부분까지 사실 짚으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깜냥이 안 돼가지고 네, 그 부분까지는 네, 어떤 필요성에서 이제 강조를 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 용기를 좀 얻어서 네, 그 부분을 네, 어떤 왜 중요한지 이제 협동조합을 넘어서서 이 사회적으로도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얘기해주신 부분들을 네, 그냥 다 제가 받아서 네, 잘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